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연구실의 김재영 님이 페이턴트 클러스터링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페이턴트 클러스터링의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금 연구실에서 1년차 과정에 있고, 뷰노라는 회사에서 리서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석규 님이 방금 전에 발표하신 랜드스케이핑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복적인 이런 실행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라벨이 있어야 되는 거면은 사람의 손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사람의 이런 반복적인 실행이 없는 거, 유효 특허를 알지 못해도 유효 특허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 라벨이 필요 없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한다면은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동기부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 그럼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람이 해왔던 방식에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이 해왔던 이런 방식들을, 어떠한 프로세스를 사람 대신에 그냥 머신으로 대체를 하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은 휴먼은 이제 검색식을 작성을 해서 특허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유효 특허를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럼 그 방법에서 우리는 머신이 검색식을 작성하는 거는 어떠한 키워드를 세팅을 하고, 특허를 검색하는 과정에서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떠한 특허들을 일단 어떻게 서브셋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서브셋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유효 특허를 추정을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어떠한 문서가 있으면은 유효 특허들이 있고 유효 특허들이 아닌 것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딥러닝을 활용한 특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연구라고 하면은 딥러닝은 우리가 쉽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어떠한 그 키워드를 가지는 값들에 대해서 그거를 모을 수 있겠죠. 키워드를 가지는 어떤 특허들을 좀 약간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류됐다고 해서 그 특허가 전부 다 유효 특허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키워드가 포함됐다고 해서 유효 특허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그거를 배제하고 일단 그거 유효 특허라고 가정을 할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가정한 유효 특허에 대해서 어떠한 그 문서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벡터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벡터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이제 닥투백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특허의 특징을 벡터로 표현해 줄 거야 라고 이제 모델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키워드에 대해서 나뉘었던 이런 서브셋들이 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들 사이에는 어떠한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좀 더 벡터 차원에서 더 오밀조밀하게 모이거나 어떠한 유의미한 특징들을 나타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한 가지 정보를 더 얻은 거예요. 이거는 힌트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의 차원들을 이용해서 이 초반에 전체 문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해서 문서들 간의 이제 유사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닥투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효 특허라고 가정한 거에서 이제 벡터 차원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학습되지 않은 초기에 이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면은 일정한 어떠한 그 유사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사도를 구해서 만약에 센터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한 값들의 센터 포인트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에서 일정한 스레스홀드를 가지는 거는 우리는 이건 유효 특허가 아니라고 가정을 할래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초반에
추정되는 유효 특허와 그냥 유효 특허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레이블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 가정된 레이블을 가지고 우리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 지도학습처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서 모델이 예측하는 값들을 그거를 다시 재구조화해서 레이블을 다시 만들어 가면서 학습을 하겠다. 이게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키워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효 특허인 것과 유효 특허가 아닌 것에 대한 그 앱스트랙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거는 제가 언더워럴 글라인더라는 보고서에서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온 것인데, 실제로 유효 특허에서는 원더워럴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30%, 40%가 있고, 전체 트레인셋에서는 3%에서 5%의 비율로 어떤 그런 유효 특허들이 존재를 했고, 유효 특허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비율이 적긴 하지만 언더워러라는 키워드가 담긴 것도 있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라고 해서 우리는 초반에 이런 키워드 기반으로 유효 특허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좀 단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언더워러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 특허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정된 유효 특허들을 가지고 닥2백 모델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봤어요. 시각화를 해봤는데 오른쪽 결과는 빨간색이 이제 유효 특허라고 추정되었던 그런 특허들의 특징들의 분포도고, 이제 파란색 점들이 유효 특허라고 추정되지 않았던 특허들의 그런 좌표들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추정했던 유효 특허라고 추정했던 값들로만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를 시켜도 우리는 되게 의미 있는 값들을 벡터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가장 파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 점들을 유효 특허가 아닌 거라고 가정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 추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거를 진짜로 믿고 학습을 시키면 잘 돼요?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잖아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딥러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재밌는 건 노이즈가 있어도 사실 딥러닝 모델은 초반에 굉장히 클린하고 굉장히 쉬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요. 근데 딥러닝이 학습을 할수록 점점 트리키하고 점점 어려운 것들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반 에폭에서 좀 더 쉬운 것들을 다시 유효 특허라고 가정을 하고 재구조화를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한 예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에폭이라는 그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딥러닝 모델은 오른쪽 위에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컴플렉시티한 어떠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그거를 분류해내는 것들이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고 초반에는 굉장히 쉬운 좀 더 평활한 이러한 곡선들을 가지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닥2백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좌표들을 보면은 우리가 추정했던 유효 특허들의 그러한 벡터들을 확대해서 보면은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추정된 값들에서도 사실 잘못된 것들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되게 다수가 있지만 우리가 초반 에폭을 학습하면은 좀 더 잘못된 것들은 배제하면서 클린한 것들로만 이제 좀 레이블을 재구조화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 초반에 제안하는 어떠한 값들이 있잖아요. 인퍼런스를 하면은 세 번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전체 트레인셋에 대해서 다시 어떠한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확률 값이 높다고 하면은
나는 이거는 클린한 데이터, 그러니까 유효 특허라고 추정을 할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좀 더 반복적으로 늘려갈 때마다 모델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98%의 확률만 가진 거를 유효 특허라고 가정을 할래 라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96%, 95% 줄여가면서 좀 더 복잡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게 학습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unsupervised 러닝이지만 이제 지도학습처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딥러닝 모델은 벌트라는 모델을 사용했고요.